백계룡 경정이 반격을 또 했어요. 예. 뭐 그 발표 직후에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저 세관 등의 6개 기관에서 압수 예. 영장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예. 동부지검에서 이걸 예. 검토해서 뭐 예. 청구하겠다, 예. 아니면 귀하겠다 이런 게 예. 나와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태인데 예. 어제는 이제 그 허위 진술에 속아서 예. 마약 운반책들의 이제 허위 진술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세관 연루 수사를 시작했다. 예.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성으로 해서 실제 현장 검증을 했던 예. 현장 검증 조서를 어제 89쪽짜리인데 공개를 했어요, 언론에. 예. 그 내용인데 뉴스버스 보시면 저 기사의 맨 하단에 보시면 기사가 3개가 예. 그 기사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그게 89쪽 현장 조서의 어떤 내용들을 예. 다 담고 있는 기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예. 그 현장 조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기사의 하단에 그 89쪽 현장 검증 조서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들이 3개가 지금 들어가시면 링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예. 실황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말을 맞췄다는 예. 거를 근거로 들었잖아요. 예. 근데 백계룡 경정이 5번을 현장 검증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실황조사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예. 첫 번째 그 내용을 백혜룡 경정이 이제 반박에 하면 그 내용 알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맞춰가고 하는 게 알고 있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두 사람 뭐냐면 친구 관계,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운반책은 친구 관계이고 예. 남부구치소에 같이 수감이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입을 맞출 수 있고 뭐 수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예. 근데 백경정은 그래서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진행을 한 거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진행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11월 10일과 13일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는 다른 곳에 수감돼 있는, 그러니까 붙잡힌 경로가 달라요. 아까 그 두 사람과 한 사람 붙잡힌 경로가 다른데 이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그 현장 검증을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도 그 나중에 붙잡힌 경로가 다른 사람에서 나온 그런 진술도 세관원이 도왔다 똑같이 진술을 하고,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세관원의 사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경로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진술을 똑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실황조사, 검찰에서 나왔던 실황조사 A와 B, 이 두 사람이 이제 말을 맞췄다는 걸 근거로, 저게 이제 허위 사실에 속아가지고 세관 연루서를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백경정이 89쪽짜리 현장 검증 조서를 공개를 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 3명 플러스 이제 1월 27일 날 세관원의 협조를 받았다고 한 날이 2023년 1월 27일인데 그날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6명이에요. 근데 저 현장 검증 조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이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출발하고 뭐 마약을 어떻게 두르고 말레이시아 공항은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장에서부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빠져나갔다, 이런 게 상세하게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현장 조서를 공개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합수단도 좀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저게 그래서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하고 지금 백경정한테 겨냥해서 지금 얘기가 징계할 듯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 내용을 보시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박이 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저 기사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허점들, 수사 결과의 발표의 허점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사람은 말 맞출 수 있는데 한 사람, 나중에 붙잡힌 경로가 다른 사람은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있었거든요. 앞에 두 사람은 남부구치소에 같이 있었고, 이 붙잡힌 경로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구금돼 있는 장소도 다르고,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현장 검증을 해서 저 현장 검증이 나온 내용들이 이제 저 보고서를 저렇게 담아놨는데, 이 사람들의 이 두 경로로 잡힌 사람들 각각이 다른데 이 사람의 공통된 진술이
1월 27일에 세관원은 안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에 세관원 사진을 받았다는 거고요. 위챗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 어떤 공통된 진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저 현장 조서 89쪽짜리 현장 조서도 분명히 합수단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제 없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아까 얘기했던 1, 2월에 12차례, 13차례가 들어오고 7, 9월에 4차례 나무 도마로 위장돼서 들어왔는데 왜 같은 조직이거든요. 1, 2월에 들어온 거, 7, 9월에 들어온 거, 나무 도마로 들어온 게 말레이시아의 같은 한 조직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 조직만 지금 그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뭐 다른 마약 조직원들은 이렇게 다 해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다 잡히고 그러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만 문이 열려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수단의 어떤 설명들이 좀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허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인데 합수단 수사 착수 시점은 올해 6월이잖아요. 그럼 저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일어난 상황이 2023년 10월을 잡더라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통신 내역을 확인했다라는 건지. 물론 이 부분에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내용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 마약 운반책들이 지목한 세관원들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도 다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포렌식에서 나온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부지검 합수단은 휴대폰 46대를 포렌식하고 이메일도 뒤지고 뭐 했다. 이렇게 46대 뭐 등등 얘기만 했을 뿐이지, 숫자만 냈을 뿐이지 어떤 내용이 그 포렌식 했는데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 없었는데, 그 동부지검 합수단의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이 어떤 경로로 어떤 경위로 전화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백경정이 상부 오히려 이제 그 실체 없음 이 결론으로 그냥 유도해 버렸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가 됐는가 그걸 따져봤더니 사실 실체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의혹 해소 수사를 한 거예요. 의혹 해소가 아니라 의혹 해명성 수사를 한 거예요.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해명성 수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원래대로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라 그러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현장 검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검증에 이미 마약 운반책들이 세관원들을 지목해 놨어요. 그러면 그 세관원들을 지목한 세관원들을 상대로 이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계좌 수사를 한다든가 영장이 당연히 나오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세관원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넣는다 그러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저는 발부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거꾸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그 당시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붙잡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 뒤로 거의 2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너 속은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진술했어. 이걸 이제 하나씩 다 맞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진술과 달리 말을 하니까 그 달리 말한 진술을 근거로 이 수사가 세관 연루 의혹이 허위다, 잘못됐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근데 세관 연루 의혹이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는 거는 외압을 할 동기가 없다라고 수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동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발표한 내용에 수사 외압에 동기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사 외압에 의혹이 올랐던 그 관련자를 다 무혐의 처분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거의 사실상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실체 규명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 합수단이 저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그거는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 수사는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백경정 수사팀에 아예 그냥 수사 권한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백경정이 어제도 이제 자료 낸 거 보면 통신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지금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켜봐야 될 부분은 동부지검이
백경정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소식이 들어온 대로 이 부분은 세관 마약 게이트 사건 속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